안녕하세요. 끄세TV의 끄세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미인은 경국지색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당나라 시절의 양귀비를 꼽는데 서양에서는 단연 클레오파트라 여왕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7세를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국지색이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란 뜻으로 중국의 여러 왕들이 미인 때문에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한서의 이연년의 시에서 유래했습니다. 북방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세상을 벗어나 홀로 서 있네. 한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고 다시 돌아보니 나라가 기우는구나. 어찌 성을 흔들고 나라를 무너뜨림을 알지 못하는가. 아름다운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다네. 동양과 서양 사람의 얼굴이 다소 다르다고 하지만 그동안 전해져 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말 미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진짜로 컸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콧대 즉 자신감이 남다르게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콧대가 높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세계사를 통해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은 다음 알렉산더가 정복한 거대한 영토를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하는데 이 중 알짜배기인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물려받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이어받은 것은 알렉산더의 시신을 확보하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그림처럼 소마라고 하는데 현재 고고학자들이 가장 발굴하고 싶어하는 무덤입니다. 이는 세계 3대 정복자의 무덤을 말하는데 나머지는 훈족의 아틸라와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보다도 큰 유명세를 갖고 있는 것은 여성 파라오라는 점입니다. 이집트에는 약 3000년 동안 200여 명 이상의 파라오 중 딱 3명만이 여성 파라오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보다 약 300여 년 전의 하셉수트 여왕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름의 네페르티티 여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성 파라오의 통칭에서 쓰이는 보통 명사로 알렉산더 대왕의 왕비는 물론 어머니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를 뜻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특이한 것은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들과는 달리 이집트어는 물론 그리스어를 비롯한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외국어 몇 개를 술술 말할 정도라면 천재라고도 말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7개 언어를 말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지난 20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품에서 남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유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런 비난은 클레오파트라가 부인이 있는 시절에 아이를 낳은 것은 물론 당대의 패자인 안토니우스를 강제로 이혼시켜 자신과 재혼하고 몰락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부풀려져 현재까지 세계적인 악녀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는 기원전 51년 죽으면서 18살 된 클레오파트라와 10살 된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이집트를 공동으로 통치하라고 유언했지요. 당대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공동 왕이 통치했는데 이는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통치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설명하면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그녀가 통치하는 이집트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라는 점입니다. 로마의 실세들이 이집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로 사실 그녀가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이집트의 엄청난 재산에 눈독을 들여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 옳은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클레오파트라가 당대의 실력자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만나는 장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버지로부터 동생과 함께 이집트를 물려받았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매우 잘 나갔습니다. 기록을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동생을 제치고 이집트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클레오파트라가 실세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생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반기를 들어
시리아로 피신까지 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었는데 시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실권 없는 클레오파트라이지만 이집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로마의 실력자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 상륙했다가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원래 이집트를 폼페이우스가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자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의 힘이 떨어졌음을 알고 살해한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살해된 지 3일 후 시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시저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폼페이우스를 살해한 장본인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이며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가 이집트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때 약속한 엄청난 군자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시저와 보상 액수를 갖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상황이 자신의 위치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몰래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만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그야말로 절묘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녀는 시저에게 자신의 선물이라며 양탄자를 신화를 시켜 직접 배달하게 했습니다. 시저가 양탄자를 풀자 놀랍게도 클레오파트라가 나체로 양탄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기지에 시저가 감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이때 시저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로 여겨지며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수많은 전설이 나오게 된 진상인데 그림에서는 클레오파트라는 나체가 아니라 정장 차림입니다. 과거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저와 만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복권시켜주면 동생과 달리 시저에게 통 크게 군자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시저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시저에 대패하고 전투 중에 전사하자 시저는 클레오파트라를 복권시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말로 제때의 줄을 잘 선 것이지요.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실권을 가진 파라오가 되자 그녀는 그녀의 또 다른 동생을 프톨레마이오스 14세로 추대하여 공동 파라오가 됩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실세였지요. 당시 로마는 이집트의 제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이집트를 합병할 우려가 있었는데 시저를 우군으로 둔다는 것은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의도대로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로 복권되었으며 더욱 금상첨화는 시저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시저가 이집트를 떠난 사이에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 가이사르로 아들의 이름에 시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저는 아이가 없던 차에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불렀습니다. 시저에게는 카르푸르니아라는 네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온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클레오파트라는 상당한 헌대를 받았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를 조각한 화려한 금입상을 베누스 게네트릭스 신전에 세우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로마인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좋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일부 로마인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외국인 유부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일부 로마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에 개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대중 앞에 등장하여 자신의 의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자 일부 로마인들은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돈도 큰 역할을 했는데 결국 공화정 옹호파인 브루투스가 기원전 44년 시저를 암살합니다. 이때 시저는 자신을 살해한 범인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브루투스인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 너도. 브루투스는 시저를 살해하자마자 곧바로 원로원 앞에서 시저를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야욕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시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에 이어 안토니우스가 나서 시저의 옷을 들고 우선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증거를 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저가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 헌신한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한 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저가 로마인들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저가 로마인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을 시기하여 살해했다는 겁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로마인들의 심중을 울리자 브루투스는 로마 초창기 가장 유명한 지식인으로 알려진 키케로 등과 함께 총알같이 도망칩니다. 두 사람의 연설은 로마 제국이 공화정에서 황제권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로마의 역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시저가 졸지에 암살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자 그녀는 곧바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외국인을 후계자로 삼을 수 없었으므로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죽음에 미련을 갖지 않고 곧바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마침 그와 이집트 공동 파라오였던 그녀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죽자 그녀는 시저와의 사이에 태어난 카이사르를 프톨레마이오스 15세로 왕위에 앉히면서 이집트 문제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클레오파트라로 하여금 이집트 일에만 쏟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